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TS 토익 리딩 프랩북의 동영상 강의를 맡은 YBM 어학원 대표 강사 켈리입니다. 우리 오늘은 제10강 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능동태와 수동태 이야기만 들어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 그 녀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총 4개의 출제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공식부터 그것의 예외까지, 4형식, 5형식 동사의 예외까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갑니다. 출제 공식 1번, 능동태와 수동태의 구분. 아마도 여러분들이 목적어의 유무로 구분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ETS 출제 공식 2번, 다양한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표현. 이건 그냥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3번, 4형식과 5형식 동사의 수동태. 아시다시피 4형식 동사는 동사에 뒤에 목적어 하나, 두 개가 들어간 걸 얘기를 하고요. 5형식의 동사는 동사가 들어가고 목적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목적 보어가 들어가는 것을 5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걔네를 수동태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출제 공식 4번, 주의해야 할 수동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함정으로 출제되는 경우들.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도의 주제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필기해 드리면요. 이 동사 관련 문제들은 동사의 종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수일치,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능동태와 수동태,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 이렇게 총 4개의 주제가 합해져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특히나 5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6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이것들은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동사 문제를 보며 종류도 생각나야 되고 수일치도 생각이 나야 되고 능동수동도 생각이 나야 되며 동사의 시제까지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따져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1번 출제 공식입니다.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하라 라는 건데요. 자, 예문 2개 있습니다.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뒤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능동태의 문장 보시면요. 자, must renovate라는 동사 원형, 그리고 이 녀석은 능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the building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태는 동사의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자, 반면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를 가지는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조동사 뒤에 BPP라는 수동태가 오네요. 수동태 뒤에는 뭐가 없다?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신 목적어 대신 뭐가 오냐면요. 지금처럼 as soon as possible because it is too old 이런 식으로 뭔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들이 따라옵니다. 아니면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BPP의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을 해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 have PP 같은 경우에 제가 능동태야 수동태야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PP에 낚여가지고 능동태인데 수동태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별표해 둘게요. have PP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게 되고요. have PP를 수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생겼어요. have been PP 요렇게 생겼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have PP는 능동, have been PP는 수동이라는 거. 자, 능동태 문장 보실게요. The sales manager, 판매 담당자가 has developed 무엇을 개발했냐? sales tactics라고 해서 기술 아니면 전략이죠. 판매 전략을 개발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boost sales figures. 그래서 판매 수치를 boost 증대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have PP는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온다? 목적어가 온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는 the sales tactics. 그래서 이 판매 전략은요, have been developed, have been PP. 그러니까 이게 뭐죠? 수동태죠.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전치사구가 뒤에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been PP는 수동이고요. have PP는 능동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세 번째, 진행 시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비동사 플러스 ing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능동태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Dell's Bike Store is providing 비동사 플러스 ing 능동이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인 free workshops라는 것이 명사로 나왔어요. 반면 수동태로 바뀌면 이 녀석은 be, being, pp라고 생겼다는 거. 생김새가 달라지죠. 비동사 플러스 ing에서 수동태로 바꾸면 be, being, pp라는 녀석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free workshops on bicycle repairs라고 해서 주어 자리에 오게 되고 아까 원래 자리에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것이 수동태로 바뀌면서 주어 자리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동사가 be, being, pp라고 수동태로 바뀌게 되겠죠. 역시나 수동태로 바뀌면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ETS 체크업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자, A, B, C, D 단어를 보시고요. 이 observe라는 단어가 토익에서는 아시죠? 관찰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observe라는 단어가 준수하다, 법 따위를 지키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서는 그 해석으로 풀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볼게요. 자, air quality standards. 그래서 이 공기 대기에 관한 어떤 스탠다드가요. are 빈칸이라고 되어서 비동사 are과 함께 가는 녀석이에요. 특히나 동사 원형인 observe 같은 건 비동사 are 뒤에는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동사의 3인칭도 비동사의 뒤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C를 넣으면 be, being, pp 현재 진행형의 수동태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D를 넣으면 비동사 플러스 ing, 능동태, 진행 시제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빈칸 뒤에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정답을 C, being observed를 골라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아마 정답은 골라낼 수 있었겠지만 좀 혼동스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문장 구조 분석해드리고 갈게요. 자, 이 전체 문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주어 찾아보시면 an outside auditor라고 해서 이게 주어가 되겠죠. 외부의 감사를 하는 사람이 동사 will visit 동사가 나왔네요. 방문할 것이다. 목적어 찾아볼까요? 어디를? The factory.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벽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요 공장을 방문할 거예요. 언제? Next week. 다음 주에. 그러고 나서 투부정사가 나오죠. To determine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투부정사의 자리에는 목적어인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를 대신해서 명사절 접속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는 자기 뒤에 뭐가 와야 되죠? 주어 동사가 와야 되죠. 명사절 접속사 whether or not 뭐뭐인지 아닌지 acceptable air quality standards까지가 주어져 허용되는 대기의 기준이 are being observed 준수되어지고 있는지까지. 그래서 동사까지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 whether라는 명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그리고 그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걸 고르는구나라는 다소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이거 푸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정답 역시나 C, be, being, pp라는 현재 진행형의 수동태 찾는 문제였습니다. 목적어의 유무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도 있었겠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출제 공식 2번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그냥 무식하게 외워줘야 돼요. 그냥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달달 그냥 외워주셔야 되는 건데, 자,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라고 되어 있어서 be, pp 수동태인데 뒤에 by가 아니라 다른 전치사들과 함께 가는 관용적인 표현을 일컬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치사별로 저희가 한번 나누어 봤어요. with라는 전치사는 누구랑 같이 가느냐 이런 것들 주로 기분을 나타내는 be satisfied with 무엇에 만족하다 라든지 그죠? 아니면 무엇으로 뒤덮이다 be covered with 이런 거 파트 1에서 제가 LC에서 자주 봤던 거네요. 아니면 RC에서 자주 나왔던 거 be associated with 무엇과 연관되다 라는 거. 아니면 무엇에 직면하다
be faced with나 무엇을 갖추다 be equipped with 전치사 with와 함께 가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at과 함께 가는 전치사 표현들 BPP 수동태 표현들 그 다음에 in과 함께 가는 이 BPP 수동태 표현들 그 다음에 이 to와 함께 가는 BPP 수동태 표현들 암기해야 되는 표니까요. 여러분들이 별표 해주시고요. 암기 부탁드릴게요. 또한 이 녀석은 제가 하나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번째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수동태라는 섹션은 이 섹션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동사의 종류 섹션을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면서 어떤 특정 일형식의 동사들은 자동사들은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다. 이 자동사들은 뒤에 누가 왔을 때 전치사가 왔을 때만 뭐가 취할 수 있다? 목적어가 취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 전치사에 그러니까 지금 요걸 설명을 드리자면 account for이라는 일형식의 동사가 있다고 칩시다. account for 뒤에 목적어가 있겠죠. 예를 들어 account for 뒤에 어떤 목적어가 있다. 그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을 때 수동태로 바꾸는 표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for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고 얘가 be accounted for 이라고 바뀐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을 때 이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carry out 실행하다가 뭐 수동태로 바뀌면 be carried out 이라고 돼서 수동태가 되고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전치사는 따라서 간다는 거. 뭐 요거 아마 외워줘야 될 것 같아요. deal with라 그러면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 라는 뜻이지만 수동태로 바꾸자면 be dealt with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또 별표하고요. 자동사,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에서 그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동했을 때 자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3번 ETS 체크업 문제 3번은요. 정답부터 체크해 놓고 그러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답은 아마도 is commonly referred가 정답이 되도록 하겠죠. 자, 원래라면 여기에서 refer to라는 것이 참조하다 혹은 지시하다, 나타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주어 the well-known legal firm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이 legal firm이 그러니까 소송 회사죠. 법과 관련된 회사인 Peterson, Wrong and Wrong. 이름이 되게 길어요. is commonly 보통 referred to 무엇으로 알려진다. as 뭐뭐로서 약자로서 PWL로 나타내진다라고 하는데요. 원래라면 refer to라는 것이지만 이 to 뒤에 어떤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면서 수동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be referred to 무엇으로 나타내진다, 지시되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정답을 C를 골라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익은 거의 암기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도 문제가 많죠. 자, 다음 4형식 동사의 수동태는요. 목적어를 2개 취하는 수요 동사는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4형식의 동사의 원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면 4형식 동사의 원래 구조는 동사의 뒤에 간접 목적어 하나, 직접 목적어 하나 뭐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편의상 제가 여기다가 4라고 적을게요. 4형식의 동사를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원래 구조가 동사, 명사, 명사였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수동태로 바뀌면서 수동태로 바뀐다는 것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동사가 BPP 수동태로 바뀐다는 뜻이고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목적어 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남게 되겠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4형식의 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꾸면서 하나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면 원래 남아있던 하나의 목적어는 계속해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4형식 동사의 특징, 수동태로 바뀌어도 뒤에 목적어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 능동태와 수동태 예문이 2개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수동태 예문만 가지고 와봤어요. 원래 예문은
원래는 미스터 우드에게 뭐 더 아젠다를 준다 이런 내용인데 수동태로 바꿨어요. 예문에서 두 번째 수동태 예문을 보세요. 그래서 원래 자리에 있던 주어인 미스터 우드슨이 주어로 왔어요. 그죠? 원래 간접 목적어 자리에 있던 미스터 우드슨이 주어 자리로 이동을 했고요. 동사가 was given으로 BPP로 바뀌었습니다. 수동태가 되어도 뒤에는 목적어 the agenda라는 명사가 남아있게 된다. 이유는 이게 몇 형식의 동사니까 4형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케이. 4형식의 동사는 그럼 수동태로 바뀌어도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게 되는구나 라는 특징을 기억해 주십시오. 4형식의 동사를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되겠죠? 자, 5형식의 동사의 수동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원래라면 제가 이 그림을 조금 그려드릴게요. 아마 예문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는 가실 것이지만 자, 원래라면 5형식 동사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편의상 동사 옆에 5라고 적을게요. 5형식의 동사. 5형식의 동사는 첫 번째 뒤에 누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요.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의 품사는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편의상 명사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뒤에 또 뭐가 옵니까? 목적 보어라는 것이 오는 것을 우리가 5형식이라 그래요. 동사, 명사, 그리고 목적 보어. 근데 이 보어 자리에 오는 것의 품사가 두 가지죠. 하나는 명사, 또 다른 하나는 형용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예문에서는요. 자, 능동태 two local magazines, 두 개의 지역 매거진이요. named, 이름 붙였다. 첫 번째 목적어, 리사의 비스트로를 여기는 목적어가 되겠어요. best new restaurant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녀석은 두 번째 목적어가 아니라 이 녀석은 목적 보어입니다. 목적 보어인데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간 구조라서 여러분들이 이 동사가 4형식의 동사라고 절대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name이라는 동사는 5형식의 동사고요. 5형식의 동사는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 목적 보어 자리에 여러분들이 뭐도 들어갈 수 있다? 명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4형식의 동사와 헷갈리지 말라. 자, 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즉,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가게 되고요. Ria's Bistro가 주어 자리에 갔죠? 그리고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네요. name이 was named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뒤에 있던 목적 보어가 그대로 best name restaurant이라고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형식 동사는 이러한 구조로 바뀌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예문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인 5형식의 수동태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그림 그려드리자면 5형식의 동사는 원래라면 동사 그리고 목적어 편의상 명사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목적 보어 OC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두 개죠. 누구랑 누구? 명사와 형용사 이렇게 두 개가 올 수가 있는데요. 그 목적 보어 자리에 누가 온다? 투부정사가 올 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 언젠가 동사의 종류 얘기하면서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 동사들에 대해서 쭉 한번 외워봤었죠? 제 기억으로는 8강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외워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우리가 아마 ask를 외웠을 거예요. 그죠? 자, 문장 보겠습니다. The landlord, 그러니까 집주인이요. 동사 asked 라는 것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누구에게? The tenant. 그래서 목적어가 나와 있네요. 뭐 o라고 적어야 되지만 예의상 제가 명사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tenant에게 즉 세입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To pay their rent. 그들의 렌트를 지불을 하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형식의 동사 ask,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 자리에 누가 왔다? 투부정사가 올 수 있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수동태로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네요. 목적어인 tenant가 주어 자리로 가게 되고요. 동사인 asked가 수동태로 were asked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투부정사는 어떻게? 그대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식처럼 외우는 게 좋겠죠? be
PP 투부정사 이렇게 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 그리고 그 O형식의 동사들을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PP 투부정사가 자주 나오는 그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갈게요. 뭐 몇 개만 뭐 좀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뭐 allow라든지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 풀어봤던 뭐 allow나 아니면 ask나 이런 것들도 O형식의 동사 그러니까 PP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구문 중에 하나였고요. 아니면 뭐 advice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셨던 그 동사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업 문제로 갈게요. 자 ABCD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시기가 쉽습니다. 그죠? advice 동사로서 조언하다라는 동사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해석을 하자 그러면 너무도 이제 힘들어요. 아예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좋겠죠. BPP 투부정사가 온다. 몇 형식의 동사? O형식의 동사들은 BPP 그리고 투부정사가 붙는 동사들을 아예 그냥 외워버리자. 그래서 정답은 누구? be advised to use 뭐뭐 하기로 권고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permit이라든지 enable이라든지 그죠? 외웠던 동사들 ask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룹핑해서 암기해 주시면 토익 푸실 때 아무래도 해석하지 않고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역시 어드바이스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상태나 소유의 동사들을 보시면 동작이 아닌 상태나 아니면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들은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아예 수동태로 쓸 수가 없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belong to 무엇 무엇에 속하다라든지 아니면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다 뭐 consist of라든지 그죠? 아니면 가지고 있다 소유를 나타내는 have나 own이나 아니면 possess 이런 것들은 수동태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The organizing committee라고 해서 그래서 조직위원회는 consists of 구성되어 있다 12명의 멤버로 from 각각의 나라에서 온.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빈칸으로 출제를 해주면 혼자서 이제 또 막 헷갈려요. 이게 구성되어 있다니까 왠지 be consisted가 들어가야 되나 이러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체크업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다 혹은 가지고 있다 소유를 나타내는 어떤 동사들은 BPP 수동태로 나타낼 수가 없는 점을 다시 한번 별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동사 쪽은 어떤 거냐면 이러한 동사들은 모조리 다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죠. 간단합니다.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따지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면 한마디로 이게 뭐죠? 감정을 느끼려면 주어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주어가 사람인 경우는 대부분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PP 그러니까 수동태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감정을 느끼게 하면 사물이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능동태를 써주셔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그 English Conversation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들었던 표현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표현이 뭐냐면 한국 학생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선생님 지금 너무 지루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막 다 모여가지고 I am boring, I am boring 막 이러고 있어요. 정말 고쳐주고 싶어요. I am boring은 여러분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내가 지루한 거잖아. 내가 지루함을 느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느끼면 뭐라고 해야 된다? 수동태로 한다. 그러니까 I am bored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가장 문법적으로 맞는 거죠. 그죠? 영화가 지루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the movie was boring. 오케이. ing. 하지만 내가 감정을 느낄 때는 I was bored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면 뭘로 쓴다? 수동태로 쓰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나 어떤 동사일 때 다시 한번 감정 동사일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조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dissatisfy 그리고 find, find, faction 이렇게 품사 문제처럼 가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녀석들은 감정 동사와 관련된 거죠. 감정 동사가 들어갈 때 뭘 찾아라? 여러분들이 주어를 찾아라. 주어, customer. 자, 그러면 고객이 어떻게 할까요? 불만족을 느끼는 주체가 되니까
된다. 이럴 때는 뭘 넣어야 된다? 수동을 넣자. 그래서 정답은 뭐? is dissatisfied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이럴 때는 찾아보라. 자,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동사가 어떤 동사일 때? 감정 동사일 때만 제가 일컬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C. 그래서 dissatisfied가 정답으로 되는 이유 아시겠죠? 주어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언제? 감정 동사인 경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감정 동사인 경우. 자, 그럼 계속해서 grammar practice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grammar practice에서 제가 오늘 고른 문제는 6번 문제 한번 골라봤는데요. 자, 빈칸 자리에는 누가 봐도 동사가 들어갈 거고요. A에는 was extended, B에는 has extended. 그래서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 해석해서 푸셔도 됩니다. 해석해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체크해 보시면 되냐? 동사의 목적어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시면 동사의 바로 뒤에 지금 명사가 붙어 있네요. 그럼 빈칸 자리에는 능동이 들어간다, 수동이 들어간다.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능동이 들어가야 되겠죠. A와 B 중에 능동은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B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have pp는 능동, be pp는 수동.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뭘 골라줘요? has extended라는 능동태를 골라줘요. 자, 얘기 나온 김에 또 잠깐 뚱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have pp의 수동태는 이렇게 생겼죠. have been pp가 현재 완료 have pp의 수동태죠. 그죠? have pp는 능동, 이 아이의 수동태는 have been pp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능동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정답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정답은 B, has extended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manufacturer, 그러니까 manufacturer라 그러면 생산자라는 뜻이겠죠. has extended, 연장했다. 무엇을? the warranty, 보증 기간을. 어디에 보증 기간을? on its latest camera model, 최근의 카메라 모델에 by 12 months, 12개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빈칸 자리는 능동태가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have pp가 능동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7번 문제 역시 제가 골라봤는데요. 이 비동사의 뒤에 이걸 넣을래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체크도 하지 않고 이 오답이에요. 오답을 이걸 이렇게 골라요. 저는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면 니네 병 걸렸다고, ing 병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비동사만 보면 그냥 무조건 ing를 막 그냥 아주 불나방처럼 가가지고 그냥 아주 ing를 그냥 막 고르는데, 여러분 비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 본다고 ing 모르는 거 병이에요. 그거 전염병이야. 게다가 스터디 시켜놓으면 막 옆에 사람한테 막 퍼뜨려. 자, 비동사 플러스 ing는 우리가 적어 놓을까요? 비동사 플러스 ing는요 능동태가 되겠고요. 비동사 플러스 pp는 뭐가 된다? 수동태가 된다. 비동사 비에는 ing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도 되고요. pp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비동사 있으니까 ing 이게 아니라 목적어의 유무 정도는 한 번은 체크를 해보고, 혹은 이 동사가 몇 형식의 동사인가 한 번은 보고, 혹은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보는 마지막 체크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디덕트라 그러면 차감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일단 요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풀어볼게요. 빈칸의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없고 대신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네요. 정답은 수동태 BPP. 이렇게 골라주셔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해석에 자신이 있다. 디덕트는 차감하다라는 뜻이니까 주어 20%가 차감하다, 20%가 차감되다. 아마도 차감되다가 좀 더 나이스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20%가 차감되다. from 어디에서? 일반적인 가격에서, 원래 가격에서 20%가 할인이 된다라는 말이니까 수동태인 BPP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확인 한번 할까요? 정답은 deducted, 역시나 BPP였죠. 그래서 ing, 비동사만 보고 막 ing 막 고르지 말고요. 능동, 수동 반드시 구분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유닛 10 must know 갑니다. 우리 지금 이번 챕터에서는 능동태와 수동태를 공부를 해봤어요. 능동태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걸 능동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동태는 BPP처럼 생긴 것을 우리가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BPP가 수동태인데 이 녀석들이 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조금씩 형태가 달라졌어요.
있었었죠. have pp라는 현재 완료의 수동태가 붙으면 have been pp가 됐었고, 혹은 뭐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 is를 예를 들면 is ing라는 현재 진행형의 수동태가 붙으면 is being pp 이렇게 이제 조금씩 형태가 바뀌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제의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반드시 한 번쯤 확인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자기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요, 다양한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be, pp 뒤에는 by라는 전치사와 함께 간다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그 표에서 외워봤다시피 with랑 같이 가는 수동태 표현들도 있었고, 그리고 at과 함께 가는 수동태 표현들도 있었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4형식과 5형식 동사의 수동태. 기본적으로 4형식의 동사는 편의상 4라고 적겠습니다. 4형식의 동사는요, 목적어가 하나, 목적어가 두 개, 그러니까 목적어 두 개가 연달아 가는 것을 4형식의 동사라 그러고, 그리고 5형식의 동사는 동사의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가 오는데 이 목적 보어 자리에 오는 것이 명사와 형용사 혹은 그에 상응하는 어구들이다. 그래서 얘네가 수동태로 바뀌는 경우, 4형식의 경우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어, 명사가 하나가 남아있고요. 5형식의 경우 수동태로 바뀌면 요 OC, 목적 보어가 남아있게 되는데, 목적 보어가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로 했었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수동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감정과 관련된 거, 감정을 느끼는 주체이냐 아니면 유발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포인트를 짚어서 한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라마 프랙티스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have pp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을 그라마 프랙티스에서 한번 체크해 보았고요. 자, 그래서 이 태 문제는요,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보다는 동사의 종류나 아니면 동사의 시제 아니면 수일치 이런 것들과 함께 결합해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사는 좀 유기적으로 하나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이것저것 함께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능동태와 수동태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